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습니다. 올 연말 발표될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만으로는 IRA 독소 조항 해소가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 역시 법 개정에 사활을 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국내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시에 약 44배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네옴시티 이슈와 반복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건설주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재건주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완화가 기대됐던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세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다시 시작될지 시선이 쏠리는 데다 상품 시장에서는 철광석과 철근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데 힘입어 오늘 시장에선 철강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에 여정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하게 될 텐데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내내 빨간불 켜면서 잘 유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앞으로의 내일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는 이제 9일쯤 모든 투표가 이제 끝나는데 아마 8일 오후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 거라 그래요. 근데 저녁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9일 날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 날 있을 CPI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저녁 10시 30분에, 그러니까 10시 반에 이제 나오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11월 11일 빼빼로 돼 있네요. 그때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겠지만 오늘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초장부터 매수를 주초부터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으므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보더라도 종목들이 여기저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2,300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서 안착을 한 이후에서 이제 60일선 저항이었는데 거기를 오늘 벗겨 나갔거든요. 이제 벗겨냈는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딱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고 개인들이 4천억을 팔고 코스닥도 매도가 나왔고 프로그램들은 매도가 나온 줄 알았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막판에서 다시 매수세로 돌려 올리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순매수를 이어주면서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그게 크게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는 거 보니까 크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중간선거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 같지가 않다. 많이 빠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CPI 지수인데요. 그래서 CPI 지수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11일 날 금요일 날 영향을 주니까 그 전까지 혹시 모르니까 빠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목요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에 CPI 지수가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폭등하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안전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로서만 시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피만 올라갔는데 CPI 지수만 잘 나온다면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7.9% 정도로 예상한다 그래요. 이번 전월 동기 대비 7.9% 증가를 예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서보다 더 증가폭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양호하게 그 정도보다 더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조금 더 반등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다가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오르는 걸 보고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드릴 건데요. 뭐 아침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시장이 뭐 빠질 것 같은 기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지수도 그렇고, 지금 수급도 그렇고. 다만 이제 대내외적인 뭐 여러분들이 주말에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은 뉴스에서 앞으로의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금리 격차에 따른 뭐 이제 기업들의 리스크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위험하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들은 나중에 언제 아킬레스건을 한번 건드리게 되는 상황으로 언젠가는 이 이슈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쉽게 시장이 뭐 급락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매매만 하세요. 계속. 왜냐하면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단타는 그래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 말고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매매해갖고 먹고 팔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3에서 5% 계속 먹고 팔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무리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안 그래도 뭐 아침 방송에서 지금 2주 내내 아침 표역 종목을 줬던 것 지지난주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쪽 애들 그러니까 2주 내내 종목들 보면은 다 수익률 다 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수익이 나진 않아도 소소하게 안전하게 매매를 걸면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비중을 줄여서 한다면 지금 시장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뭐 여기 뭐가 안 좋고 실적 어닝 쇼크고 뭐고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로서만 작게 매매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이 심하죠. 뭐 북한 도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 주 변곡점을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변곡점을 잘 지나갔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또 비중 줄여서 매매하되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무리하지 말고 거래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시장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이번 주 시장 잘 대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레카 키워드 IRA 유예하고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과연 정말 유예가 될지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 거기다가 관련해서 부품 관련주들 역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8일로 다가와 있는 현지 시간 8일로 다가와 있는 미국 상원 하원 의원 중간 선거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비등비등한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해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 IRA가 유예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부풀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은 이번 이슈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들이 이제 바로 그 IRA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외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네. 시장에서 뭐 많이 빠졌었던 건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물론 장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굴뚝 수출 기업으로서 악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뭐 날씨 따뜻해서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마 8월 달, 9월 달에서도 이 이슈는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해결을 못 보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다가 이번에 상하원에서 IRA 법안을 3년 유예안을 일단은 발의를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폭이 저는 좀 작다고 봐요. 물론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수급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기관들이 18만 주 매수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그러니까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죠.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이제 충당금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렸던 적도 있지만 어제 그건 한번 털어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IRA 법안만 해결이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출과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는 오히려 이번에 현대기아차들 충당금이 없었으면은 실적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기사만 하더라도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가 현대기아차가 잘 팔린다. 그 다음 번째로 잘 팔린다 해서 판매 호조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IRA 법안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주식을 많이 팔면서 빠졌었는데 어쨌든 그 기사 나오면서 그래도 뭐 조금은 올라갔죠. 근데 원래 이 정도의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풀린다 그러면 대형주지만 그래도 8% 10%가 움직였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상승폭이 좀 작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2.7%밖에 못 갈 흐름들은 아니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이 법안이 뭐 무조건 제가 이게 해결이 될 거다. 이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까지 알면 제가 뭐 미국의 의회를 제가 왔다 갔다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왜냐면 정의선 이제 회장이 가갖고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뭔가 하면은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의외로 이렇게 풀려지는 모습에 일단은 반등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3년 유예란 말이에요. 3년 유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목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꿈을 먹고 움직이는 거라서 미래에 이 뭔가의 악재가 있다라 그러면 주가가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때 위에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딱 가려놓으면은 이 부딪힐까봐 잘 못 자라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주가가 성장하는데 올라가는데 아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호재나 중기 호재로는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뭐 코리아 FT서부터 해서 뭐 종목들이 대부분 뭐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3%대, 뭐 5%대 코리아 F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바닥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호재가 뭐 장기적으로 이 뉴스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계속 이 주식이라는 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계속 외국인들이 돈을 밀어 넣어갖고 계속 땡겨 올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만 이 뉴스 그대로 이걸로 이 호재로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조금 아직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덜어진 건 사실이지만 뭐 길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뉴스였는데 오늘 뉴스에 비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상승폭이 아주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미 뉴스가 나온 건 역시 호재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걸로 점쳐 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3년 유예, 법안대로 3년 유예가 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법 개정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이종수 파트너님의 의견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라면 중장기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게 되려면 어떤 호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좀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 되겠죠. 네. 왜냐면 자동차를 사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 뭐 미국도 뭐 자국주의를 내세우면서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혼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걔네들도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금리는 상승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올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에 이자 부담이라든지 뭐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뭐 이제 기업들이 실적도 안 좋아지니까 주머니를 닫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동차들도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서는 전기차로 이제 바꿔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보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컨센서스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점점 갑자기 급속도로 뭔가 뭐 쇼크로 인한 뭐 과거에 무슨 뭐 유럽 신용 위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뭔가의 이슈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기업들이 잘 움직이다가도 갑자기 도산하거나 갑자기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무조건 장기적으로 호재다라고 보는 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호재로 쓰이다가 말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지금 얘기들을 다 뒤집고 현대차, 기아차만 났을 때에서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도 안 팔리고 벤츠도 망하고 그냥 우리나라 것만 팔리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것만 거의 그냥 반독점으로 다 팔고 테슬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리콜 사태 나가고 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테슬라 안 사겠다 다 이렇게 불매운동하는데 현대기아차만 열심히 사주고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될 수 있어요. 즉 정말 실적이 다른 건 안 되더라도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든가 어쨌든 실적에 뒷받침이 되면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를 넘어서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도 1등으로 팔리고 호주에서도 1등으로 팔리고 중국에서도 1등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런다 그러면은 뭐 IRA 법안이 뭐 3년 뒤에 뭐 발목을 걸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한 얘기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휘청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 내년에서 더 정말로 좋아질 건지는 일단 모든 IT 기업과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실적 추이를 내년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대부분 다 뭐 내년 하반기에서는 좋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막상 내년 하반기 갔을 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호재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면서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 그게 이제 발목에 걸리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러면 지금 저렇게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3년 유예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은 올 이제 4분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나오겠죠. 2월 달, 3월 달에 나오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월 달에 나오는 그 실적을 보고 아 진짜로 좋은 게 맞구나. 그리고 내년 2분기에서도 진짜 실적이 진짜 괜찮게 나오네. 그러면은 뭐 3분기, 4분기도 일단 좋게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 게 확인이 되면은 내년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내에서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서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겠다라고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고비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 근데 내년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서도 정말로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때 중장기로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차를.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니까.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한번 보자고. 내년에서 아마 칼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에서만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탄력 받아주려면 경기가 관건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현재로선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요 종목들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한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단기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빠지면은 이제 종목도 빠지는 건데 그래서 지수 흐름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코스피가 일단 6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안착을 일단 해놨고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IRA 법안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3년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부분에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뭐 내일 모레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자동차 부품주 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은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거기다 시장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눌리게 되면은 뭔가는 눌릴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21종을 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IT가 됐든 철강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뭔가 무거운 종목이 눌리겠죠. 그래서 열로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를 지지된 상태에서 2,400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고 돌파가 됐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버티면서 2,500도 계속 올라가 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코스닥도 뭐 이쪽 21 라인으로 깨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버텨주면서 61선 쪽으로 붙여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자동차 업종들도 올라갈 텐데 반대로 코스닥이 21선이 깨져서 음봉으로 일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종목들도 파랗게 물들겠지만 자동차 부품들도 당연히 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아까 얘기했었던 21선 쪽으로 조정을 받거나 그 밑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업종들도 파랗게 물들 텐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려면 미국 시장이 빠져야 돼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 혼자 빠진다? 그건 쉽지 않죠. 근데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한다? 그거는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버텨주거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좋습니다. 그럼 어떤 쪽이 좋으냐? 제가 지난주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IRA 법안 때문에 다들 조정받아갖고 다 밑에서 널브러져 있길래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코리아 FT도 있었지만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주로 줬었던 게 이제 현대모비스였고요. 현대모비스도 있었고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겠죠. 좀 전에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급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가 2,400 돌파 이후에 2,500도 돌파되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지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을 벗어나게 되는 이런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25만 원, 27만 원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HL 만도 이것도 아침 방송에 출연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뭐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안 팔고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바닥에서 대형주가 28%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봤었던 지수가 급락이 없이 계속 위로 움직여준다면 얘도 6만 원 선으로 올라탈 것이고요. 그리고 한원시스템 얘도 지금 바닥에서 61선 라인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 거래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올라와 준다면 얘도 이쪽으로 이제 61선 라인으로 붙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 쪽인데 이렇게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튀는 마치 3기 패턴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아침 방송에도 표역 종목으로 줬던 종목이고 다 수익률 달성은 다 했지만 아직 올라간 게 좀 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되고 결국은 미국 시장이 키가 돼서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갈 텐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기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가줘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도 더 올라가줘야 되고 이거는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가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빠져야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한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좋게 볼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니까 만약에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전에 봤던 종목에서 만만한 것들 잡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텐데 단기 전략은 지수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부품주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수와 함께 관련주 대응 전략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짜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이쪽에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IRA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공개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유레카 키워드는 오락가락으로 지어봤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중국 국기가 좀 예상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결국에 입장을 내놨는데 제로 코로나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이제 안 할 거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관련주들 좀 이런 분위기에 좀 올락가락하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자, 지금 철강주, 정유주 수요 증가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목을 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락가락 맞아요.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전해지면서 갑자기 화장품주들하고 여행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로 코로나 한다고 중국에서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봉쇄를 하더니 그렇죠? 저도 그때 해외 직구를 이제 뭘 샀는데 그 봉쇄 때문에 물건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봉쇄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종목들 움직인 거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제 또 제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철강석도 움직이고 철강주들도 움직이고 유가도 움직였습니다. 유가는 왜 움직였냐면은 일단은 중국이 봉쇄가 완화가 되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뭐 기업들이 돌아가고 그러겠죠. 그럼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일단 국제 유가가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중국이 이제 규제가 또 완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 산업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지금 4주 만에 지금 상승 반전을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서 주간 1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대감에.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감이 진짜로 그렇게 얘네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겠다라고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물론 지금 제로 코로나 추구 전략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맞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가겠다. 그런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관리가 얘기한 건데요. 현재 코로나는 국제적으로 겨울철에 유행기를 맞이하고 있고 국내 일부, 그러니까 국내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가 얘기한 거니까 중국 관리가. 국내 일부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중국 나라에 확산세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제로 코로나 총 방침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서도 겨울철에 유행기가 있었으니까 우려스럽지만 제로 코로나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서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국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종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빠진 애들은 전날 움직였었던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그래서 빠졌습니다, 오늘.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우려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을 하면서 빠지는 애들이 있고 중국 소비주들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글쎄 이걸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제로 코로나 가니까 이게 계속 간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락가락한 모습, 말 그대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철강주와 정유주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상승한데 반해서 또 반락에 대한 염두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철강주, 정유주, 대표주들 좀 대응 전략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많이 움직였어요. 철강주도 뭐 장중에 5%인가 7%인가 올라갔던 것 같고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갔고 동국제약도 많이 올라가고 철강주도 많이 움직였고 유화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GS 뭐 그다음에 S-오일, 금호석유 뭐 등등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에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오늘 올랐잖아요. 왜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매수세. 그럼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핑계는 필요하고. 자, 한번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그럼 금호석유는 왜 움직였다? 오늘 7% 많이 올라갔죠? 그럼 그동안에 많이 빠진 걸 봐야죠. 고점에서 29만 8천 원짜리 종목이 뭐 지금 최근까지도 60% 빠졌다가 오늘까지 전까지 55% 빠졌으니 7% 올라간 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준 건데 그 올라가는 핑계를 중국이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 돌려보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에 한번 이게 움직인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인 것 같은데 핑계는 어쨌든 제로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S-오일도 마찬가지고요. S-오일도 금호석유가 움직여서 따로 움직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얘는 많이 빠지진 않았고 GS 얘도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제 금호석유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철강주들은 최근까지도 많이 빠졌던 애들이거든요. 현대제철 아까 금호석유 빠지듯이 많이 빠졌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정유조약주 롯데케미칼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가 많이 올라가서 다른 유화주도 같이 움직인 걸로 보이고 철강주,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철강주들. 현대제철, 포스코, 뭐 동국제강부터 일부 철강주들 물려있는 분들은 뭐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뭐 30만 원대 물린 사람들은 30만 원 올라오게 되면은 잘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에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과거에 2020년도에 뭐 싸게 산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죠. 다들 팔았을 거고 그때에서 수익 난 사람들은 최근에서는 포스코 기준으로는 물린 사람들, 그러니까 6월 이후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6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작년 뭐 8월 달서부터 물린 사람들은 아직까지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월 달서부터 물린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6% 올라갔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냐? 그러니까 9월 말일 날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다 흐름을 보면 아까 포스코처럼 혹은 동국제강처럼 이렇게 현대제철처럼 빠져나와봤자 최근 한 6개월 전, 5개월, 6개월 전 물려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거나 근래에서는 9월 달에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정도의 반등이지 과거에 이제 작년 12월 달, 11월 달, 8월 달 물렸거나 올해 1월 달서부터 3월 달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 일단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물린 사람들은 별 도움은 안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얘네들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아까 자동차 업종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중장기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근데 지금 모든 얘기들이
지금 시장이 반등 주고 미국 선물도 좋고 그러니까 또다시 여러분들이 그 공포감들이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이 조금만 또 빠지게 되면요. 시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그렇죠? 뭐 성장주들 뭐 위험하다, 안 좋다 얘기랑 그다음에 내년에서 기업들의 실적 어닝 쇼크 나올 거라 이런 얘기들과 뭐 등등등등 경기 침체 얘기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줄 때마다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매매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직은 뭐 코스피가 급락의 기조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반등 기조를 유지를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시장이 빠지면 시장에서 아주 물고 뜯죠. 안 좋은 얘기를 갖다가 막 쏟아내면서 또 흔들고 아주 물고 뜯고 아주 난리도 아니니까 올 하반기도 내년에서도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는 게 장이 지금 좋으니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을 매매해서 사고 팔고 해서 단타로 먹기가 좋으니까 매매를 하라는 거거든요. 장은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이 급락하면 바닥에 싸게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또 급락하면 또 싸게 사서 올라올 때 팔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급과 그다음에 지지 저항 라인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면서 지금 시장에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는 매매로서는 좀 재미있는 장이 될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어쨌든 뭐 철강주, 정유주들 이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정유주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단기적으로 보시되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혹시나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또는 기존에 손실권이었던 분들은 이번에 반등 줄 때마다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오늘 울상을 지은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아모레퍼시픽이 12%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작인가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다시 소비주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했다가 또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난다라는 얘기로 다시 이제 흔들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동차, 철강주, 정유주 움직이듯이 얘네들도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과거에 중국 코로나를 그렇게 제로 코로나를 외쳤었지만 또다시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언제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작년은 확실합니다. 작년 3월달, 4월달, 5월달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때 제가 해외 직구로 막 조명 장비들을 샀거든요. 근데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 봤더니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제 시발점으로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 안 오고 그래갖고 뭐 그랬었던 게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올 겨울에서도 다시 또 재봉쇄가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아직 안심하지는 말고 그냥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물려 있으면 그냥 버텨야 돼. 이 악물고 버티되 이거를 이제 매매를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는 겨울철에 또 이게 확진자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짧게 좀 끊어가시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접근하고 이렇게 해야지 물리면 에라 모르게 다 냅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들도 매매로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근데 뉴스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심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짧게 아직까지는 짧게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짧게 오늘 대체적인 전략은 일단은 단기로 보셔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하는 단기 모멘텀 지수와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텐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지수도 그리고 종목들도 현명하게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방법 두 가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휴대폰 옆에 두고 계시다면 잠시 후에 안내되는 화면 단계별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찾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자,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이 출연하시는 월요일에만 준비되어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먼저 데모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좀 일제히 강세였고 네. 데모가 참 시원하게 움직여줬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 이제 미국이 나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이제 권유로 일단 협상을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기사가 주말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움직였어요. 뭐 데모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서암기계공업, SY, 현대 에버타임 뭐 등등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거래량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수들이 여기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도 달라붙은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좀 더 컸다면 아마 시장의 테마의 다른 흐름들까지도 다 땡겨 올릴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보면은 시가총액 1,000억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 그러니까 두산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였나요? 현대 두산 그렇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얘만 1조 2천억짜리고 얘 외에서는 뭐 에버다임서부터 해서 모든 이제 건설 기계들이 현대 에버다임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1,600억. 그나마 얘는 좀 그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편이에요.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그런데 대부분이 막 1,000억, 막 500억 이렇거든요. 서암기계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움직일 때에서는 시장이 조금 종목들이 몰릴 때가 없을 때,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테마가 돌 때 이런 때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은 대형주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시장이 어지럽거나 안 움직일 때는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북경협주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섹터로 몰렸듯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세는 이미 분출할 만큼 분출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지금은 어렵고 돌파가 이미 돼 있고 수익이 난 사람들은 뭐 1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시세를 슈팅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치는 준 겁니다. 목표치는 줬는데 세력들이 팔아야 내려가는 거지, 세력들이 더 올리겠다라고 땡기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수익 나신 분들은 더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건 기대감에 이 데모가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나눠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 발굴해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현대모비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뭐 부품주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그런 맥락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일 좀 만만하고 좀 안전해 보여서, 왜냐면 실적이 일단은 다른 애들보다는 좀 그래도 겸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늘어날 게 확실하고, 그건 자동차 부품 시장도 더 확장이 될 거라서 경기가 침체가 되든 뭐가 되든 다른 기업이 망해도 얘네들은 좀 제일 나중에 망할 것 같거든요. 망한 순서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안전하고, 수급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요즘에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면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10월 25일서부터, 물론 그전에서부터 사기는 시작했지만 매도가 아예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10월 25일서부터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없어요. 계속 매수만 해주죠. 일단 최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킬레스건으로 발목을 잡았던 게 그 IRA 법안이었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3년 유예 호재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됐고 그리고 주가도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도 코로나 때 그때 있었던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박스피였는데, 그러니까 박스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떠 있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2년 동안 보더라도 2021년도에 고점을 친 이후에서 작년에 계속 빠졌고 올해도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계속 빠져 있는 종목이라서 많이 올라갔다 할 수 없는 종목이고 그래서 바닥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IR 법안 호재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정시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출렁거리게 되면 지난번에서도 한번 이 바닥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익이 10%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못 산 사람들은 제일 안전해서 그래요. 안전해서. 그래서 요거를 21만 원에서 20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더 재접근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1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해 주신 종목은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듯이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발굴해 주신 종목은 바로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지금 하단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시죠. 시장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건은 이제 경기 침체다, 뭐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요.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요? 과거에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또 다시 그게 지나게 되면은 또 다시 좋은 장이 또 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살아날 방법은 매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기에는 좋은 장인데 대부분이 물린 다음에서 과거에도 그랬어요. 매매를 하면 되는데 매매하지 않고 그냥 냅둬 버리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는데 그러면 장이 미끄러지거나 또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면 손실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그거를 또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요.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매매는 매수도 해야 되지만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도 잘해야 되고 먹을 때 잘 팔아야 되고. 그래서 매매는 매수와 매도의 합성어니까 매수만 해서 계속 냅두면은 그거는 매수해놓고 투자죠, 그렇죠? 매매는 매수와 매도를 합성하니까 매도를 잘해야 돼서 손절도 잘해야 되고 먹을 때 잘 팔아야 된다. 그러면 기회는 계속 옵니다. 아직 시장이 뭐 밑으로 뭐 떨어지는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계속 단타 대응을 하다가 장이 좀 흔들리다 싶으면 다 팔아버리세요. 매매했던 것들을.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매매했던 것들은 그냥 다 팔면 되잖아요. 손절을 하든 수익 나고 팔든. 그러면 또 기다리면 또 다시 좋은 기회는 또 오니까 그렇게 매매를 당분간은 좀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매, 매수도, 매도도 모두 잘해야 한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매수, 매도 모두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